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명절 아침에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부칠 밀가루 반죽, 나물 무칠 시금치와 도라지, 그리고 정성스럽게 양념해둔 갈비찜 고기까지. 에휴, 또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명 아들들은 어머니,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밥상이 부실하면 며느리들 눈치가 보인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달궈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첫 번째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랗게 지져지는 호박전을 보며 미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였고 미자 혼자 이 빈집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정신을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 수준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몇 가지만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떡볶이는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김밥은 재료가 실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도 생겼고 동네에서는 미자네 분식이라고 하면 다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미자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동안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미자는 부침개를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고 다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찜기에 올리고 송편도 한 번 더 쪄냈습니다. 오전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첫째 아들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짐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 윤정이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장이 정교하게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길은 안 막혔어? 네, 일찍 출발해서 괜찮았어요. 정희는 곧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 그래. 괜찮아. 바쁜데 와줘서 고맙지.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명절날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둘째 아들 박준석이 가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준석은 아내 한소라의 손을 잡고 들어왔고 소라는 3살배기 딸 지우를 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반갑게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또 컸네. 할머니. 지우가 미자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맛에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아이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할 게 많으시죠?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너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소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느라 늘 바쁠 텐데 명절이면 이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형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준석은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 정희도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바빴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준석은 지방 소도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미자와 소라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송편까지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몇 명이나 되나요?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희는 상을 보며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던데요.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으셔요. 순간 소라가 반박했습니다. 언니,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자는 그 미묘한 공기를 느끼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앉아서 먹자. 배고프지? 가족들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자는 손녀 지우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소라는 이것저것 반찬을 집어 가족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소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일 급한 거 있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명절날인데 며느리가 일만 하고 있으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TV를 보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소라는 지우를 재우고 나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주방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소라가 재빨리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국수나 끓일까 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소라의 손놀림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부지런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고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녁 먹고 하자. 미자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큰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따뜻한 국수와 몇 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점심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자는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 오늘 다들 모인 김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자는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석도 젓가락을 멈추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지우에게 물을 먹이던 손을 멈췄고 정희는 처음으로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회사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어디로? 준석이 물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지사로 가게 됐어요. 순간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3년 계약인데요. 회사에서는 장기 근무를 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가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합니다. 본부장 승진도 거의 확정이고요. 그래, 잘 됐구나. 아들이 성공하는 건 좋은 일이지. 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자주 보기 힘들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뭐? 미자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면 걱정되잖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분식집 일도 힘드실 텐데 미국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집도 넓고 날씨도 좋고 한인타운도 있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가사 도우미도 고용할 거니까 집안일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산책하시고 여유롭게 지내시면 돼요.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건 좀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여기서 평생 사셨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시라는 게 말이 돼?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가게도 있는데. 준호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정리하시라는 거지. 어머니 나이에 언제까지 장사를 하실 건데 몸 상하시면 어떡하고. 형이 뭘 알아? 어머니한테 그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삶의 이유라고. 야, 박준석. 지금 내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소린데 왜 이래? 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어머니가 생각해 볼게. 그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소라에게 향했습니다. 소라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미국까지 가시는 게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일까요? 물론 형님 내외분 입장에서는 효도하고 싶으신 마음이겠지만 어머님은 여기가 고향이시잖아요. 친구분들도 계시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익숙한 동네에서 사시는 게 행복하실 텐데. 정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 어머님 혼자 두고 우리만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고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살아요. 언제든 달려올 수 있어요. 차로 2시간이요? 그게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서는 10분이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소라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미자는 두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미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밥상 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어머니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어머니, 출국이 다음 달이에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준호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미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형, 그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준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일정인데 내가 어떻게? 나도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쁘다고. 그래도 어머니 생각을 먼저 해야지. 내가 어머니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두 형제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소라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기류를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고 올게. 너희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해. 미자는 밥상을 떠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자는 난간에 손을 얹고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고 큰아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분식집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걸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미자를 지탱해 준 것이 바로 그 작은 가게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 그것이 미자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베란다 문 너머로 거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각자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자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다가 미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준석과 소라는 작은 방에서 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혼자 주방에 앉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명절 음식들, 가족들이 모여 앉았던 밥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터진 폭탄 같은 이야기.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자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다 했어. 지우는 잤어? 네, 방금 잤어요. 소라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너무 나섰죠?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마음 고마워. 그래도 형님 내외분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너무 반대만 한 것 같아서요.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야, 너는 늘 어머니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근데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소라의 물음에 미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기 있고 싶어. 이 집, 이 동네, 내 가게. 다 내 삶이거든. 근데 또 준호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아들이 나를 모시고 싶다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소라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정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면 편할 것입니다. 큰아들이 잘 모셔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친구들,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 한국에 남는다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익숙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섭섭함을 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혼자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미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어머니. 준석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잠이 안 와? 네, 형이랑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요. 미자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형 입장도 이해해요. 형은 멀리 가니까 걱정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행복하시잖아요. 미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어머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 가족은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미자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준비할 수 있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정희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준석 가족은 오후까지 머물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혼자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미자는 가게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방 냄새,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 여기가 내 집이야. 미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낼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자의 마음속에서 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6시에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미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미자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단골 손님 최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미자와 같은 동네에서 40년을 산 친구였습니다. 미자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영자가 떡볶이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큰아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나보고 같이 가래. 어머, 미국?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들이 모시겠다는데. 그게 나는 여기 있고 싶거든.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자야, 내 말 들어봐. 너 나이가 이제 65이야. 언제까지 이 힘든 장사를 할 거야? 아들이 모시겠다는데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영자야, 너는 모를 거야. 이 가게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남편 떠나고 나서 이 가게가 나를 살렸어. 여기 없으면 나는 누구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알아. 근데 말이야, 우리도 이제 늙어간다고. 건강할 때 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편하게 산다는 게 뭔데?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자는 게 편한 거야? 나는 그게 더 답답할 것 같아.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이니까.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는 마.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 분식집 처음 열었을 때 찍은 사진. 미자는 분식집 개업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불안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어섰어.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어서자.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응, 준호야. 어머니 마음을 들어줘. 네, 말씀하세요.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여기 남을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제가 모시겠다는데요. 내 마음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어머니는 여기가 좋아. 이 동네, 이 가게, 여기가 어머니 삶이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직 팔팔해. 그리고 준석이가 있잖니. 2시간 거리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준호야, 이건 고집이 아니야. 어머니 선택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어쩔 수 없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화내지 마. 엄마가 아니에요. 안 화났어요. 그럼 잘 계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쯤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들었어요. 결정하셨다면서요? 그래,
어머니는 여기 남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어머니. 준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형이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미자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냉장고, 때 묻은 벽. 하지만 미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미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게 리모델링 견적 좀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가게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낡은 테이블을 새 것으로 바꾸고 벽을 밝은 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주방 기구도 새로 샀고 메뉴판도 깔끔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미자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대박 나려고?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자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좋아, 새로 시작하자. 리모델링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우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미자 씨, 젊어 보여요. 손님들의 칭찬에 미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면서 김밥을 말면서 미자는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출국해요. 그래,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어머니, 제가 화를 냈었죠.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 알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고맙다, 아들. 너도 미국 가서 잘 지내. 네, 자주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석 가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소라는 리모델링된 가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완전히 새 가게 같아요. 그치? 어머니가 직접 디자인했어. 미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소라가 약속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지우도 데리고 자주 와. 지우가 미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그래, 우리 지우 떡볶이 해줄게. 미자는 손녀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불 켜는 소리, 재료 볶는 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미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청소하고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별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늘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미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선택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났다.
섭섭하지만 응원한다. 나는 여기 남았다. 내가 사랑하는 이곳에. 분식집은 새롭게 단장했고 손님들은 기뻐한다. 나도 기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 선택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이니까. 미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식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미자의 행복이었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은 결국 미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효도는 부모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미자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6개월 후, 준호는 미국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잘 되세요? 그럼 잘 되지. 요즘 손님이 더 늘었어. 다행이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팔팔해. 걱정 마.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준석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소라와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 떡볶이 만들 줄 알아요. 그래. 우리 지우 나중에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래? 네. 지우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미자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면서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